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로 평가되는 용산구 한남이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부재자 투표는 오전 한때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GTX 조기 개통을 자신했지만 시공사 선정,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건설사 간 의견 조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아침부터 차례차례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이었고요. 그리고 날씨를 알려주는 이 정보 문자 알람이 두 번째였는데요. 날이 밝기도 전에 바쁘게 울리는 진동이 반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알려주는 정보 문자의 성실함은 인정합니다. 자, 여기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저희 방송까지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스의 조범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투명한 시장이죠. 안개 낀 것처럼 또 빛이 없는 것처럼 되게 어둡게 보이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추후 제 몫을 하는 부동산도 생길 거고요. 또 이런 안 좋은 시기, 또 이런 불투명한 시기 속에서도 제 값을 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과연 그런 부동산인지 아닌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기거든요. 자, 이럴 때 이 안에서도 어떤 게 좋은지 미리미리 알아가는 것, 즉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혼자 고민하시고 좀 안개 낀 것처럼 불투명하게 계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연락 주신다면 알아서 힘이 되는 것처럼 힘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힘든 시기에 부동산을 공부하고 조금 더 나은 부동산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은 02-2638-3972번 그리고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송파구 장지동에 송파 와이즈 더샵이라고 38평형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 2016년도 분양 받았는데 계속 거주하고 있어요. 네. 예, 주택은 그거 하나고요. 근데 이제 15억 대출 규제 풀린다고 뭐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위례 신사선 호재도 있고 그래서 전망이 좀 궁금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장지동 송파 와이즈 더샵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위례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지역의 호재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살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 시세 차익도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최근에 좀 가격이 좀 빠졌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시장 전체가 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마음을 좀 가지고 계셨을 건데 또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수요는 거의 없는 이런 시장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정부가 좀 이제 규제를 좀 풀어서 시장을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5억 이상이 원래는 이 매매 가격 시세가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안 되던 규제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걸 이제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 평형대가 없는 아파트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15억이 넘는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대출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가 없었는데 여기에 좀 풀리게 되면 그래도 좀 수요자가 좀 늘면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나 또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자,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억 이상 대출을 완화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효과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시간을 좀 두고 가져갔을 때 효과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위례 신도시잖아요. 위례 신도시. 그렇죠? 네. 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2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2기 신도시 중에서 저는 위례 신도시를요.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신도시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서울이 포함이 돼 있어요. 서울이. 송파구가 포함되어 있는 신도시는 위례 신도시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서울에 딱 뭐 서울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서울이 이렇게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울이거든요. 물론 이 안에 뭐 성남도 있고 하남도 있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YG 더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뭐 분양 받았을 때 비해서는 거의 뭐 10억 이상씩 시세 차익이 지금 현재 났을 겁니다. 네, 많이 근데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뭐 15억 이상에 대한 대출 완화가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약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실은 지금 시장의 이런 거래 절벽 그리고 가격 하락 이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규제로 투자 수요도 묶어놨고 또 거기에 금리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도 위축이 되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네.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네. 일단 이 금리가 해결이 안 됐다. 특히나 지금 뭐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좀 지금도 내놓고 있고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기준금리도 결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만큼 대출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과연 대출을 막 이렇게 대출 못 받던 거 받게 해준다고 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한적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단 금리, 그 다음은 바로 이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다 대출 뭐 금액대를 풀어준다고 해서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LTV, DTI도 있지만 최근에는 DSR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인 소득에 맞게끔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 주택들,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들은 소득 수준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즉 15억 이상의 주택들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1주택자 내지는 무주택자들에게만 이걸 풀어줬거든요. 근데 1주택자, 무주택자분들이 고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금리 뭐 대출 이자 부담이 큰데 과연 지금 이거 풀렸으니까 빨리 사자 이럴 것인가라고 본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큰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숨통은 좀 튀겠죠.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이제 나오니까 그나마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전보다 이 대출 풀리기 이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효과가 결국에 시장이 좋을 때는 효과가 되게 컸을 건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효과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효과가 굉장히 적은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효과가 아마 크게 오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런 규제들을 지금은 시장에 영향을 덜 주다 보니까 더 시원시원하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정부가 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규제 지역들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 풀겠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고 지금 푼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크게 회복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 결국 이 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리가 좀 보합으로 가면서 하락하는 흐름으로 간다라는 시점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시점이 됐을 때 이런 규제 완화의 효과가 그때 크게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금리가 언제 좀 보합으로 가고 인하 흐름으로 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일단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 경기가 침체가 돼요. 이게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거의 뭐 언론이나 이런 뉴스 보면 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네. 결국 미국 금리가 문제잖아요. 미국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미국이 2024년도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또 연임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미국의 그간의 대선 기간 이전에 있었던 금리 흐름을 보면요. 미국 기준금리가 대선 전에 거의 다 급락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정치적인 요인도 반영을 하는데 아마 2023년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대선을 대비한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이 미국에서도 움직여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 시점 때 금리가 좀 인하를 하겠죠. 네네. 그때 그 시기 때 이 효과가 이 규제 완화의 효과가 그때 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지역으로 다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이 부족한 동네들, 즉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더 효과가 클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요가 워낙 없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좀 회복되면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그동안에 쌓였던 공급들이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공급이 부족한 동네들은 수요만 조금만 올라가줘도 그 공급보다는 집 살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좀 빨리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 네. 두 번째로는 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 지역의 입지가 동네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최근에 뭐 볼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나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수요자들이 아 여기는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금리 떨어질 때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수요가 집중될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좀 회복이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자,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저는 미래의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가 서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 공급이 부족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규제 완화의 효과가 그때 좀 많이 집중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위례 신사선이나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교통호재가 있어요. 교통호재가. 위례 신도시가 입지적으로는 참 좋고 지리적으로는 강남 또 송파에 딱 맞닿아 있는 송파권에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선 그런 지하철들이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램이라든지 또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이런 노선들이 계획돼 있고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트램 노선 같은 경우도 착공이 들어갑니다. 트램은 2025년도에 개통이 되고요.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 돼요. 한 27년, 28년 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당장에 트램 노선만 좀 개통이 되더라도 이 교통이 좀 순통이 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은 입지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규제 완화들이 이미 풀려 있으면 내년 하반기 이후 정도 되면 다시 좀 뭐 수요자들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내년 중순까지는 좀 어렵더라도요.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 가지고 계셨던 것보다 지금도 시세 차익이 좀 나긴 했지만 과거 고점 대비는 좀 빠졌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만 좀 바뀌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규제 완화의 효과가 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네네네. 보유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결론 감사합니다. 내드릴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요와 공급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무엇보다도 호재 있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경기가 풀릴 때쯤에 또 다시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수원시 영통구 매탕동에 네, 메탄주공 5단지 30평을 거주 중에 있는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여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내가 16년도에 매수했으니까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고. 자, 수원 메탄동 주공 5단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재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단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이제 곧 이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가 메탄주공 4단지하고 5단지가 같이 통합을 해서 재건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어요. 이주를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요즘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신규 아파트가 됐을 때 새 아파트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됐을 때 금액이 떨어지면 안 되는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뭐 재건축 뭐 진행이 되면서 뭐 4단지하고 5단지가 함께 하면서 여기가 거의 4,000세대급으로 굉장히 큰 대규모 대단지의 신규 아파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리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시기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금리가 다시 정상화 될 때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공급을 봐야 되는데 금리가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수요입니다. 수요. 금리는 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요가 좀 회복되더라도 공급이 많으면 안 되겠죠. 네, 공급이 좀 적은 지역이 되는데 우리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올해 수원 같은 경우는 연간 그래도 적정한 입주 물량이다, 공급량이다라고 보는 게 한 6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되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만 1만 가구가 입주가 되고요. 내년에는 한 9천 가구가 입주가 될 예정에 있어요. 네, 그러면 한 19,000 가구가 입주가 되는데 2년간. 근데 2년간 필요한 공급량은 1만 2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천 가구 정도가 더 공급이 한 2년간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이런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시점이었을 때 당장의 가격이 막 크게 막 회복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좀 쌓여있는 물량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 시기 때까지는 한 1, 2년은 보합이나 아니면 아주 약간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입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앞으로 이제 3, 4년 정도 더 기다려야 입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 때는 좀 지나서 이 입주 물량이 좀 소화가 되는 시기 때 정도가 됐을 때 입주가 되는 단지다 보니까 그래도 크게 저는 요 시기 때를 좀 피해서 입주가 돼서 시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이후에 24년, 25년도에는 또 수원이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 2년 기간에 입주 물량만 잘 소화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주변에 이제 4,000세대급의 대단지의 신규 아파트들이 만들어진 곳들이 좀 있어요. 이제 거기 보니까 옆에 이제 여기 푸르지오라는 같은 뭐 분당선 라인에 매교역 역세권에 있는 이 푸르지오가 신규 아파트인데 여기 30평형대가 지금 한 9억대, 8억에서 9억대 정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수원역 있죠, 수원역. 네. 수원역 위쪽에 보면 수원역 푸르지오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신규 아파트인데 여기도 지금 8, 9억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33평짜리가. 물론 뭐 금매물로 나오는 뭐 시세 기준으로 제가 본 겁니다. 뭐 10억, 11억대 나오는 물량도 있지만
금매로 나오는 물량들이 한 9억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단지가 다 3,000세대, 4,000세대급이거든요. 그러면 메탄 주공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30평형대는 한 9억대 정도를 하고 40평형대는 한 10억에서 11억대 정도 시세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를 보니까 이 메탄 주공 있죠? 네. 메탄 주공이 실은 이게 대단지로 진행되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일반 분양 세대만 하더라도 1,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추가 부담감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한 11억에서 9억대에 나오는 단지들이에요. 지금 현재 시세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간에 뭐 지금 어차피 이주를 하기 때문에 뭐 거래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입주 시점 때까지 지금 현재 이 시세를 계속 시장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면 지금 시세에서 더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이제 다만 그 시기를 좀 지나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판단하셔야 될 건 뭐냐면 꼭 옆에 있는 여기 매교역 역세권하고 수원 역세권에 있는 이 대단지들 시세 있죠? 네. 이 시세들 30평대, 40평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좀 판단하시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는 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지금 시세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도 수원이 2, 3년 후에는 공급이 그래도 좀 부족해지는 시기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그래도 소폭 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좀 보시면서 그때 입주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쯤에 연락 한번 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근에 대규모로 공급되는 그 시기가 조금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를 좀 잘 지나보시고 다시 한번 문의 주셔서 시장 상황 흐름들 좀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한 현금 1억 5천 정도로 지금 면목동 542-46 신축인데요. 이거를 네. 투자해도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신축 지금 다세대 네. 주택을 보고 계신다고요. 면목동이라고 네. 하셨고요. 네. 지금 투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네. 지금 혹시 이쪽 지역을 보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거기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추진한다고 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뭐 재개발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호재를 좀 기다리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부분 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혹시 투자 많이 해보셨어요? 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수의 냄새가 납니다. 아, 그렇진 예. 않아요, 선생님. 예. 네. 왜냐하면 왜 그런 네. 느낌을 가졌다라면 네. 지금 시장 시점에서 이게 맥을 탁 잡고 있는 그런 네. 그런 지역들 내지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셔서 그래서 네.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자, 일단은 그 빌라를 좀 보셨는데 예. 뭐 투자 금액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근데 예. 면목역에서 7호선 네.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빌라를 좀 보셨어요. 그죠?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지금 최근에 이거 중랑구 일대 예. 이 면목동이나 이제 이런 데 일대가 지금 요즘 막 재개발이 굉장히 핫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여기가 뭐 역세권 시프트를 한다라고 막 움직임을 가지고 네.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거 사도 괜찮은 건가? 네. 예, 요거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이유에 네,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뭐 앞서 제가 뭐 고민 상담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이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 서울이 연간 한 4만 9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돼야 되는데 올해만 그 절반 수준인 2만 가구 정도예요. 네. 근데 내년에는 이 2만 가구의 또 절반 수준으로 입주가 돼요. 네. 근데 24년, 25년도가 되면 뭐 만 세대도 채 안 되는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 예정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은 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있죠, 서울시. 네. 서울시에서는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지금 현재 완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뭐 우리가 신통기획이라든지 신통기획 들어보셨죠? 네. 예,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신통기획도 내놨고 또 신통기획 가지고는 공급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신통기획이 암만 짧아도 한 10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한 5, 6년 안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자. 자, 그리고 네. 재개발자 어려운 지역들도 빨리 하게 해서 공급을 좀 늘리자라고 해서 모아타운 같은 게 나왔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이 신통기획하고 모아타운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통기획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모아타운은 속도는 빠른데 공급량이 좀 아쉬운 거예요. 소규모로 진행되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럼 서울이 지금 가장 급한 게 공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많이 짓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역세권 개발 있죠. 네.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를 새로 또 만들어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 역세권 개발 중에서도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 350m 있잖아요. 네. 350m 안에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00%에서 네. 많게는 300%까지 용적률을 받거든요. 네. 근데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700%까지 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지역은 같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은 집들을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300%를 지을 수 있는 집이 300세대를 지을 수가 있다라면 700% 용적률은 7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물론 이게 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중에 인센티브 받는 것들 중에 절반은 또 장기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내놔야 돼요. 네. 근데 어찌됐든 더 늘잖아요. 그죠? 네. 더 늘게 되면 이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예. 그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이 조합원들의 그런 여러 참여라든지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역세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입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 주변 지역이 여기도 모아타운, 이쪽도 모아타운이거든요. 네. 위쪽은 이쪽은 또 신통기획이에요. 네. 그래서 다 구역 지정이 됐는데 여기 요 블럭만 지금 현재 남았는데 이 네. 블럭은 역세권 350m 이내에 수익성이 더 좋은데 그러면 우리 네. 역세권 시프트 해보자 하면서 움직이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네. 이런 지역들을 가는 게 시장 네. 가격이 좀 약간 더 추가 조정이 되더라도 조합원들은 네.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지역, 그런 사업지들은 잘 진행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천왕지구 천왕역 역세권 쪽에 역세권 그런 고밀 개발로 분양이 된 단지가 있어요. 네. 분양가가 10억 9천에 분양을 했는데 여기 네. 조합원 분양가는 3억 5천이었습니다. 아. 예. 근데 추가 부담을 안 냈어요. 왜냐면 고밀 개발로 역세권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자, 네. 이렇게 이런 사업성이 확보가 되는 사업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네. 공급을 좀 많이 하겠다. 네. 서울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서울시가 집중해서 완화시켜주고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 사업들 있죠. 네. 모아타운도 괜찮고 또 모아타운보다는 역세권에 있는 이런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지금 시점에서 소위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네.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 근데 예.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역세권 쪽에 이거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좀 여유가 되신다면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세권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모든 네. 역세권에 다 700%를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심지에 있는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700%를 주고요. 중심지가 네.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500%까지 주거든요. 아, 근데 예. 이 면목동은 중심지가 아니에요. 예. 물론 300%에 비해서 500%를 받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뭐 사업성은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700%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중심지 하면 뭐 좀 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딱 들어도 우리가 누가 와도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강남이라든지 예. 또 여의도 영등포라든지 네. 용산이라든지 네. 또 우리가 구도심 지역들 있죠. 종로 중구라든지. 예. 그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더 많이 줍니다.
근데 네. 그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이런 역세권 개발을 똑같이 동의서를 거두면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가실 수 있다라면 면목동이 네. 나빠서가 아니라 네. 예, 이왕이면 조금 더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특히나 네. 주변 시세를 비교해 보더라도 네. 여기에 신규 아파트가 나왔을 때 여기는 나중에 비싸지더라도 14억, 15억대 아파트를 할 수가 있다라면 우리가 네.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다 20억을 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사업성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예. 그쪽에 매물이 있다라면 찾아보시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못 찾겠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에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근데 매수하실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대1 대면 상담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일정으로 그리고 어떤 상담이 진행되는지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지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게 얼마나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언제쯤 회복이 될 수 있을까를 일단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뭔가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시점이 바닥일까? 각 지역별로 회복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러면 바닥권일 수 있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언제 매수를 해도 좋은 타이밍일지를 또 고민하실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고민들을 개인적인 고민이긴 하지만 혼자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어떤 지역들은 언제쯤, 어떤 지역들은 언제쯤 좋아질 것 같고 딱 여기는 어느 정도 선에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언제 바닥권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자세히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듣고 모르고 기회를 못 잡는 것보다는 알고 나서 기회를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셔가지고 이런 상담 받으셔서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안전하고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필요하실 텐데요. 1대1 대면 상담 통하셔서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72번으로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7652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강서구 가양성지 2단지 69제곱미터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강서구에 있는 가양성지 2단지입니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도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이유는 입지가 좋은 지역,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만큼의 가치로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양성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위치했거든요. 또 한강 조망이 나오는 단지인데 최근에 서울시가 한강변에 충수를 완화하면서 한강변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단지로 바뀌는데요. 바로 가양성지 2단지가 그런 조건이 있는 단지고요. 또 9호선 역세권인데다가 또 주변에 또 마곡지구라는 업무타운이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풍부하고 또 한강변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볼 수가 있는 단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좀 가격이 눌려 있지만 가격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런 입지가 좋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격이 크게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인내력을 가지고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보다는 오히려 보유를 좀 길게 하셔라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가치 충분히 있는 지역이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6170번님이 보내주신 내용도 보겠습니다. 마포구 도화현대 1차 92제곱미터에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도화현대입니다. 마포구 작년에 좀 많은 상승을 이룬 아파트인데요. 언제까지 좀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마포구 도화동이라고 해서 여기 마포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는 그냥 용산권이라고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마포구에서부터 용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저는 이 자체적으로도 이 도화현대 1차가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가격대가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한 단지이긴 하지만 이거 외에도 주변의 호재로 인해서도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바로 도화현대 1차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공동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요소들, 즉 이게 학원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 아현 뉴타운과 북안 뉴타운 이런 대단지의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이 공동역 주변 지역이 학원가로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요새는 이제 서울 4대 학군 지역으로 들어갈 만큼 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용산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국제업무지구가 지금까지는 뭐 한 해 만에 한다고 했다가 늦춰지고 이런 시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 안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 아닌 마스터 플랜을 확정 발표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1년, 2, 3년 하나씩 구체화되고 또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또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 이런 사업들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회복될 수 있고 내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림 가져가지 마시고요.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이니까 길게 보시고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986번님의 문자입니다. 고양시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고양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전망 어떨까요? 네, 여기는 요 고양시긴 하지만 뭐 일산 1기 신도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덕양구 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인데 실은 이 덕양구 일대에서는 이런 화정역이라든지 이런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이 인기가 많고 실은 가지고 계시는 이 롯데캐슬 엘클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화정역에서는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단지입니다. 근데 이 단지가 이제는 좀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대곡역에 좀 가까이 위치해 있는 단지거든요. 근데 대곡역이 지금까지는 그냥 역만 있고 주변 지역이 다 논밭이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이 논밭인 지역들은 이제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편의시설, 또 상업시설, 업무시설 거기에 주택까지도 공급이 되는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대곡역이 지금도 뭐 3호선하고 뭐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앞으로 GTX라든지 또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면서 4개의 노선이 집약되는 교통중심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 역세권에 앞으로는 걸치는 단지가 바로 엘클라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곽에 뭐 논밭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GTX 역세권에 주변 지역에 편의 기반 시설이 많이 형성되는 지역에 있는 신규 아파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뭐 1, 2년 동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강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1, 2년이 아니라 한 3, 4년, 4, 5년 이렇게 좀 더 길게 보시고 가져간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좀 빠른다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런 강력한 호재, 확실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서울의 중구에 2년동 2가 세운 프루지오 헤리시티를 2020년 7월에 분양받아서 보유 중인데요. 네. 이거 전망이 어떨지 제가 거주할 생각도 있거든요. 전세가 힘들면. 지금 거주를 네. 하고 계시는 상황은 아니시고요. 네, 내년 1월 입주예요. 여기. 그러시군요. 네네. 자, 2년동 이가의 세운 프루지오 헤리시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운지구 내에 공급이 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오피스텔 아니고 도시형생활주택인가요? 네, 맞아요. 네. 방 몇 개짜리인 겁니까? 투룸이에요. 방 2개짜리로. 그래서 들어갈까도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요 분양가는 얼마 정도였어요? 5억 2천이요. 5억 2천에.
네네. 이제 분양받아서 이제 곧 입주할 때가 좀 된 것 같은데, 그죠? 네, 1월에 입주고요. 네. 네. 내년 1월인데 이걸 지금 가져가는 게 맞는지 어쩐지 뭐 좋은 거면은 내가 뭐 전세가 좀 요즘 안 좋으니까 네. 전세가 안 맞춰 좀 들어가서 살 각오까지 좀 하고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신 네네네.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도심이란 지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전통적인 구도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도심이면 도심이지 앞에다 구자를 붙여놨어요. 그 구도심이라는 거는 과거에 아주 옛날 여기는 뭐 실은 조선시대 때 우리가 왕조 시대 때부터 뭐 사대문 안쪽에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개발도 뭐 저희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가장 빨리 개발되고 회복이 됐던 지역이고 또 가장 많은 업무타운들이 지배하게 됐던 지역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남도 만들어지고 여의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점차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들이 생겨난 건데 그 사이에 여기가 너무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낙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서울시청 쪽 있죠? 네. 서울시청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막 빌딩들도 들어서 있고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중심 상업지도 만들어져 있고 하면서 아 누가 봐도 도심이구나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여기를 딱 절반을 잘라서 충무로라든지 세운지구라든지 또 이 동대문 사이에 있는 이 지역들을 가보면 정말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허름한 지역이 아직도 있어?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업무타운이잖아요. 중심지, 요 종로 쪽이. 네. 여기가 서울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출퇴근을 하는 지역이고 실은 이런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중에 1, 2인 가구 혼자 살거나 또 신혼부부가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동네가 너무 허름하고 안 좋으니까 심지어 무서운 거야.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 해서 낮에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한데 밤에는 거의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이걸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도 못 살아요. 그랬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는 여기가 관광지기도 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관광 이제 산업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 때 이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쪽짜리 이 도심을 이제는 완전체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을 도심에 이 도심권역에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오세훈 시장님 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님이 프랑스 파리를 가셨어요. 파리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생뚱맞게 외국 나가서 서울에 있는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내기했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구도심. 그래서 뭐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여기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내놓으면서 개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실은 이 지역이 개발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규제가 좀 있었어요. 규제가.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겠대요. 고도 제한 풀겠다. 그리고 용적률 여기는 높게 지어서 땅이 남는 지역들은 공원도 만들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고 그러면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지니까 그러면 높게 짓자 해서 공밀 개발하겠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 지역에 있는 이 세운지구를 지금 이제 가운데는 공원을 만들고 주변 지역에는 뭐 고층 35층 이상의 거의 49층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허용해서 고밀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해리시티는 그런 개발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좀 빨리 분양이 됐잖아요. 네. 예, 분양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5억 2천이요. 5억 2천에 방 2개짜리를 분양을 받으셨는데 네. 최근에 이 세운상가에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걔는 방 2개짜리가 아니고 1.5룸입니다. 1.5룸인데 심지어 그 1.5룸짜리 오피스텔인데 걔가 분양가가 8억 5천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구도심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에 충무로 있죠, 충무로. 충무로 때 일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도 1.5룸인데 여기는 10억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5억 2천에 나와 있는 이 오피스텔이 입주가 되고 나면 실은 주변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애들이 다 뭐 8억대, 10억대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계속 5억이 있을까요? 걔네들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짜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 방 2개짜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5억 중반에 계속 시세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8억이나 10억대로 가격이 뛸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전세 안 맞춰지면 들어가서라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네. 예, 요즘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세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이제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들어가서라도 몸테크라도 하십시오. 요거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강력한 개발 호재, 주변 시세가 또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하나 더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네, 저 고양시 밀산동구 식사동에 네. 밀산 위시티 블루밍 3단지 47평 거주 중인데 네, 이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요. 보유하고 계시면서 거주도 하시나요? 네네, 거주 중이에요. 네, 현재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시티 3단지 블루밍 매도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지도를 좀 찾고 있는데 이거 식사지구잖아요. 그죠? 네. 예. 위시티 블루밍 3단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예. 자, 요거 몇 평일 때 가지고 계세요? 요거 뭐 작은 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이요? 예. 47평. 47평형. 네. 자, 요거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식사지구가 예. 요 지역에 이제 여기 위시티 여기가 이쪽에 3단지가 위치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여기가 고밀 개발되고 또 신규 아파트가 집착되는 이런 택지지구로 조성이 되고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도 막 들어서다 보니까 또 중대형 평형대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초기 때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좀 가격이 좀 빠졌어요. 47평형대가. 네. 그래서 한 8억대 정도 내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8억대 정도 내외를 하고 8억, 있는데 네네. 실은 지금의 이 일산 쪽의 중심권은 실은 이제 대화동하고 주엽동으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가 뭐 GTX도 앞으로 들어서는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 업무타운, 뭐 테크노밸리, 장항지구 이런 업무 요소들도 들어서고 특히나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호재들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면서 실제로 여기 주염역 역세권에 있는 요거는 이제 47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주염역 역세권에 있는 이제 32평짜리 단지가 지금 현재 8억에서 8억 중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세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가격이 빠진 거는 실은 뭐 아시다시피 금리가 워낙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입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그동안과는 신규 아파트였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었지만 이제 연식도 조금 이제 10년 차를 넘어서서 이제 가고 있는 단지고 자, 앞으로는 이런 좀 더 역세권에 또 수혜가 있고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실은 여기가 수요가 크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그러면 아마 매도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금리가 좀 인하되는 시점대 있죠. 네. 금리가 좀 인하되는 시점 때는 수요들이 좀 회복되면서 그래도 매수세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좀 정리하셔가지고 조금 더 확실한 지역 있죠. 같은 금액이라면 네. 여기 이런 대화역이나 주엽동 일대 같은데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한 번 정도는 갈아타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여기가 마스터 플랜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전쯤에 금리가 좀 인하되는 시점에서 그 사이 때 그 갈아타기 타이밍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상담 원하는 분들 1:1 대면 상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고 확실한 소액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대면 상담 통해서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72번,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